엄마, 괜찮아요? 딸 할인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나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입술이 터져 있었고 왼쪽 눈꺼풀이 부어올라 시야가 흐렸지요. 부엌 바닥에 깨진 접시 조각들이 흩어져 있었고 그 위로 내가 3시간 동안 끓인 미역국이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56살의 정은희 씨의 사연이에요.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 버튼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해주세요. 남편 창호는 이미 현관문을 쾅 닫고 나가버린 뒤였어요. 술 냄새만 진하게 남긴 채였지요. 국이 짜다고 이것도 음식이라고 만들어? 그가 내뱉은 말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나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세우며 거울을 보았어요. 56살 정은이. 거울 속 여자는 낯설었지요. 언제부턴가 내 얼굴에서 생기가 사라졌어요. 주름은 깊어졌고 눈빛은 흐려졌지요. 25에 시집와서 30년을 살았는데 나는 대체 어디로 간 걸까요? 핸드폰이 울렸어요. 신우이 막내 혜진이었지요. 새언니, 이번 주말 우리 집에서 조카 돌잔치 하잖아요. 음식 준비 좀 도와주세요. 새언니가 해주시면 맛있으니까. 아, 그리고 설거지도 부탁드릴게요. 전화를 끊고 나니 한숨이 절로 나왔어요. 신우이가 5명이에요. 남편은 6남매 중 장남이고 아래로 여동생이 5이나 있지요. 명절 때마다 가족 행사 때마다 그녀들은 우리 집에 모였어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남편이 불러 모았지요. 장남으로서 위신을 지키고 싶어 하는 남편은 동생들 앞에서 권위적인 오빠 행세를 했고 나는 그럴 때마다 부엌과 거실을 오가며 음식을 나르고 설거지를 했어요. 새언니, 손이 좀 느린 것 같은데? 우리 어머니는 이렇게 안 하셨는데. 이게 정성이 들어간 음식이에요? 시누이들의 말은 날카로웠지요. 그녀들은 늘 시어머니와 나를 비교했어요. 창호의 어머니는 10년 전 돌아가셨지만 그녀의 그림자는 여전히 이 집을 지배하고 있었지요. 완벽한 며느리, 헌신적인 아내, 희생하는 어머니. 나는 그 기준에 한 번도 도달하지 못했어요. 은희야, 또 시누이들한테 지적받았어? 내가 좀 더 부지런하면 되는 거 아니야. 창호는 늘 그녀들 편을 들었어요. 집안에서 남편에게 인정받은 기억이 없었지요. 30년 동안 전업주부로 살면서 빨래를 하고 밥을 짓고 아이들을 키웠지만 누구도 내 노고를 알아주지 않았어요. 오히려 돈도 못 버는 주제라는 말만 돌아왔지요. 택시기사인 창호는 밤늦게 들어와 소주를 마셨어요. 술만 마시면 사람이 변했지요. 욕설이 쏟아지고 물건이 날아다녔어요. 처음엔 벽을 때리더니 나중엔 내 팔을 비틀고 머리채를 잡아 끌었어요. 아이들이 어렸을 땐 방문을 닫고 울음을 삼켰지요. 아이들 앞에서 무너지는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아이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큰아들 준혁은 26살이 되었고 딸 하리는 23이 되었지요. 둘 다 이제 어른이 되었어요. 준혁은 회사에 다니며 돈을 벌었고 하리는 대학교 마지막 학기를 보내고 있었어요. 나는 아이들이 자라는 모습을 보며 위안을 삼았지요. 적어도 이 아이들만은 제대로 키워냈다고, 그것만으로도 내 삶은 의미가 있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그런데 최근 들어 아이들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예전엔 두려움과 무기력함이 가득했다면
이젠 무언가 단단한 결심 같은 게 서려 있었지요. 준혁은 아버지가 소리를 지를 때마다 핸드폰을 꺼내 들었고 하리는 녹음기를 켰어요. 나는 그게 뭘 의미하는지 알았지만 외면했어요. 변화가 두려웠지요. 30년을 이렇게 살아왔는데 지금 와서 무엇을 바꿀 수 있을까요? 어느 날 밤 창호가 또 술을 마시고 들어왔어요. 그는 저녁을 차려놓지 않았다며 소리를 질렀지요. 나는 설명했어요. 준혁이 저녁 늦게 온다고 해서 기다렸다고. 하지만 창호는 듣지 않았어요. 그는 밥상을 뒤엎었고 내 뺨을 때렸지요. 그 순간 방문이 열리며 준혁이 나타났어요. 아들의 손엔 핸드폰이 들려 있었고 화면엔 녹화 중이라는 빨간 불이 깜빡이고 있었지요. 아빠, 이제 그만하세요. 준혁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어요. 창호는 순간 멈칫했지요. 하지만 곧 분노가 폭발했어요. 이 자식이 감히 아버지한테. 창호가 준혁에게 달려들려는 순간 할인이 뛰어나왔어요. 딸의 손에도 핸드폰이 들려 있었지요. 아빠, 우리 다 녹화하고 있어요. 이제 더 이상은 못 참아요. 그날 밤 집안은 얼어붙었어요. 창호는 결국 방으로 들어가 버렸고 나는 아이들과 거실에 남았지요. 준혁과 하리는 내 옆에 앉아 조용히 말했어요. 엄마, 우리 증거 모으고 있어요. 아빠가 엄마한테 한 것들 다 기록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까지 살아야 해요? 엄마는 행복할 자격이 있어요. 아이들의 눈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나는 그제야 깨달았지요. 내가 참으면 괜찮을 거라 생각했는데 아이들은 더 큰 상처를 받고 있었어요. 엄마가 맞는 모습을, 무시당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자라야 했던 아이들. 나는 그들에게 어떤 어른의 모습을 보여준 걸까요?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생각했어요. 변해야 한다고.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다고. 56살, 인생의 반을 넘긴 나이지만 아직 늦지 않았을지도 모르지요. 아이들이 내 곁에 있고 이제라도 용기를 낼 수 있다면. 나는 창문 밖을 바라보았어요. 밤하늘에 별이 보였지요. 오랜만에 보는 별빛이었어요. 언제부턴가 나는 하늘을 올려다볼 여유조차 없었어요. 하지만 오늘 밤 그 별빛이 유난히 반짝였어요. 마치 나에게 말을 거는 것처럼. 이제 시작이에요, 정은이. 내 이름으로 살아봐야지요. 엄마, 이거 봐요. 준혁이 노트북을 내 앞에 밀어놓았어요. 화면에는 폴더 하나가 열려 있었지요. 파일명들이 날짜 순으로 정렬되어 있었어요. 2024년 3월 15일 폭언, 2024년 4월 22일 폭행, 2024년 5월 30일 명절. 나는 손을 떨며 마우스를 잡았어요. 첫 번째 파일을 클릭하자 영상이 재생되었지요. 창호의 고함 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울려 퍼졌어요. 이게 밥이야, 개밥이야. 내가 뭘 할 줄 안다고. 영상 속에서. 나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 모습이 너무 초라해서 나는 화면을 차마 볼 수가 없었지요. 준혁이 노트북을 닫으며 말했어요. 엄마, 우리 이거 가지고 경찰서 갈 거예요. 변호사한테도 보여줄 거고요. 준혁아, 그건 말을 잇지 못했어요. 가족의 일을 밖으로 드러낸다는 게 두려웠지요.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이 나이에 이혼한다고 하면
손가락질 받지 않을까? 하지만 준혁의 표정은 단호했어요. 엄마는 모르시겠지만 저랑 할인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매일 밤. 아빠가 들어올 때마다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오늘은 또 뭐라고 할까? 엄마한테 손 찍어 맞진 않을까? 그 생각뿐이었어요. 할인이 옆에서 거들었어요. 저는 중학교 때부터 상담 선생님한테 말했어요. 우리 집 상황을. 근데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부모님이 이혼 안 하시면 어쩔 수 없다고. 그때부터 알았어요. 엄마가 결정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는 걸. 아이들의 고백에 가슴이 무너졌어요. 나는 아이들을 지키려고 참았다고 생각했지요. 이혼하면 아이들이 상처받을까봐, 한부모 가정이라는 낙인이 찍힐까봐 견뎌왔어요. 하지만 정작 아이들은 멀쩡한 가정의 환상보다 엄마의 행복을 바라고 있었지요. 엄마, 나도 이제 곧 졸업이에요. 취업하면 엄마 모시고 살 수 있어요. 할인이 내 손을 잡았어요. 23, 아직 어린 딸이 이런 말을 한다는 게 미안했어요. 내가 제대로 된 엄마였다면 아이들이 이런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됐을 텐데. 미안해, 미안해. 내가 울먹이자 준혁이 고개를 저었어요. 엄마가 미안할 게 뭐가 있어요. 잘못한 건 아빠잖아요. 그날 이후 아이들은 더 적극적으로 움직였어요. 준혁은 가정폭력 상담센터에 전화를 걸었고, 할인은 법률구조공단의 무료 상담 일정을 잡아주었지요. 나는 그저 아이들이 이끄는 대로 따라갔어요. 30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가 내 편이 되어주는 기분이었어요. 명절이 다가왔어요. 추석이었지요. 창호는 어김없이 시누이들을 집으로 불렀어요. 나는 사흘 전부터 장을 보고 음식을 준비했지요. 전을 부치고 나물을 무치고 탕을 끓였어요. 손가락엔 베인 상처가 늘었고 허리는 끊어질 듯 아팠어요. 하지만 아무도 고맙다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명절 당일 시누이들이 도착했어요. 5명의 여자들이 거실을 가득 채웠지요. 그녀들은 소파에 앉아 과일을 먹으며 수다를 떨었어요. 나는 부엌에서 쉴 새 없이 음식을 날랐어요. 새언니, 이 나물 좀 싱거운데요? 둘째 시누이 미선이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아, 죄송해요. 제가 다시 간 맞춰볼게요. 우리 어머니는 간을 딱딱 맞추셨는데. 역시 손맛이 다르네요. 셋째 시누이 수진이 피식 웃었어요. 나는 참았지요. 늘 그랬듯이. 저녁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를 하는데 시누이들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녀들은 거실에서 수군거리고 있었지요. 새언니 보니까 참 답답해. 집에만 박혀 있으면 뭐해. 돈도 못 벌고. 맞아. 오빠가 혼자 택시 몰면서 얼마나 고생하는데. 새언니는 집에서 편하게만 있잖아. 나이 들수록 더 무기력해지는 것 같아. 저러니까 오빠가 스트레스 받지. 순간 손에 들고 있던 접시가 미끄러졌어요. 와장창 소리와 함께 접시가 바닥에 떨어졌지요. 나는 멍하니 서 있었어요. 30년 동안 이 집을 지켰는데 30년 동안 밥을 짓고 빨래를 하고 아이들을 키웠는데 나는 짐이었구나. 엄마, 할인이 부엌으로 달려왔어요. 그 순간 나는 깨달았지요. 할인의 손에 핸드폰이 들려 있었고 녹음 버튼이 켜져 있었다는 걸.
할인아, 너 들었어요. 다 들었어요. 할인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딸은 분노하고 있었지요. 엄마를 무시하는 고모들에게, 그리고 그걸 방치하는 아빠에게. 식사가 끝나고 시누이들이 돌아갈 준비를 할 때였어요. 할인이 거실로 나갔지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고모들, 잠깐만요. 시누이들이 할인을 쳐다봤어요. 할인은 핸드폰을 꺼내 들었지요. 제가 녹음한 게 있는데 한번 들어보실래요? 뭔데? 막내 시누이 혜진이 미간을 찌푸렸어요. 할인이 재생 버튼을 눌렀지요. 스피커에서 시누이들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새언니는 참 답답해. 집에만 박혀 있으면 뭐해. 돈도 못 벌고. 저러니까 오빠가 스트레스 받지. 거실이 순식간에 얼어붙었어요. 시누이들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지요. 창호는 황당하다는 표정으로 할인을 노려봤어요. 할인아,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야? 아빠, 저는 그냥 사실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엄마가 이 집에서 어떤 대우를 받는지. 나는 숨이 막혔어요. 하지만 동시에 뭔가 뜨거운 것이 가슴 속에서 치밀어 올랐지요. 30년 동안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감정. 바로 분노였어요. 나는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나는 너희 집 하녀가 아니야. 시누이들이 나를 쳐다봤어요.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 말했지요. 30년 동안 참았어.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못 참겠어. 나도 사람이야. 존중받을 자격이 있어. 창호가 벌떡 일어났어요. 은희야, 너 정신 나갔어? 정신 나간 건 당신이야. 아내를 이렇게 대하고도 멀쩡하다고 생각하는 게. 그날 밤 시누이들은 황급히 집을 나갔어요. 창호는 화가 나서 방문을 쾅 닫았지요. 하지만 나는 무릎이 풀렸어요. 준혁과 할인이 나를 부축했어요. 엄마 잘하셨어요. 처음으로 내 목소리를 냈어요. 그리고 알았지요.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을. 새언니, 조카 돌잔치 꼭 오셔야 해요. 막내 시누이 혜진이 전화를 걸어왔어요. 추석 이후 한 달 동안 시누이들과 연락이 끊겼었는데 갑자기 걸려온 전화였지요. 나는 망설였어요. 하지만 혜진은 다급하게 말을 이었지요. 오빠도 오신대요. 가족끼리 이렇게 서먹하게 지낼 수는 없잖아요. 조카가 돌인데 큰 숙모 안 오시면 섭섭하죠. 결국 나는 돌잔치에 가기로 했어요. 창호는 아무 말 없이 차키를 집어들었어요. 우리는 침묵 속에서 차를 타고 혜진의 집으로 향했어요. 차 안은 냉랭했지요. 추석 이후로 창호와 나 사이엔 보이지 않는 벽이 생겼어요. 그는 더 이상 함부로 화를 내지 못했어요. 아이들이 증거를 쌓고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지요. 돌잔치 장소에 도착하니 벌써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시누이들이 보였지요. 그녀들은 나를 보자 어색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는 인사를 건네고 부엌으로 향했어요. 익숙한 풍경이었지요. 명절이든 돌잔치든 나는 늘 뒤에서 일했어요. 새언니, 음식 좀 나르는 거 도와주세요. 설거지 좀 부탁드려요. 저기, 물 좀 더 받아다 주세요. 주문은 끊이지 않았어요. 나는 묵묵히 일했어요. 접시를 나르고 물을 받고
설거지를 했지요. 등이 굽었고 다리가 저렸어요. 하지만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어요. 모두 거실에서 케이크를 자르고 돌잡이를 구경하며 웃고 있었지요. 잠시 쉬려고 복도로 나왔을 때였어요. 거실에서 들려오는 목소리가 귓가에 꽂혔어요. 근데 새언니 보니까 참 안 됐어. 저 나이에 저러고 살면 뭐해. 둘째 시누이 미선의 목소리였어요. 맞아. 돈도 못 벌고 평생 집에만 있으니까 점점 쪼그라드는 것 같아. 셋째 수진이 맞장구 쳤어요. 솔직히 오빠한테 짐이지 뭐. 요즘 시대에 전업주부가 무슨 의미가 있어. 애들도 다 컸는데. 그래도 이혼은 안 하겠지. 저 나이에 나가서 뭘 하겠어. 오빠만 바라보고 살 수밖에. 웃음소리가 터졌어요.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지요. 다리가 떨렸어요. 숨이 막혔어요. 심장이 쿵쾅거렸지요. 30년. 30년을 이 집안을 위해 살았는데 나는 짐이었어요. 쓸모없는 존재였지요. 복도 구석에 할인이 서 있었어요. 딸의 손에는 핸드폰이 들려 있었고 화면에는 녹음 중이라는 표시가 깜빡이고 있었지요. 할인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딸은 분노로 온몸을 떨고 있었지요. 엄마. 할인이 내게 다가왔어요. 나는 고개를 저었지요. 그만하자고, 이제 그만 참자고 말하려 했어요.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할인은 내 손을 꽉 잡았어요. 엄마, 이거 틀어도 돼요? 나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할인은 결심한 듯 거실로 걸어갔지요. 나는 황급히 뒤따라갔어요. 할인은 거실 한가운데 섰어요. 모든 시선이 할인에게 쏠렸지요. 고모들, 잠깐만 조용히 해주세요. 사람들이 수군거렸어요. 혜진이 당황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할인아, 무슨 일이야? 들려드릴 게 있어요. 할인이 핸드폰을 들어 올렸어요. 그리고 재생 버튼을 눌렀지요. 스피커에서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새언니 보니까 참 안 됐어. 저 나이에 저러고 살면 뭐해. 솔직히 오빠한테 짐이지 뭐. 저 나이에 나가서 뭘 하겠어. 오빠만 바라보고 살 수밖에. 거실이 쥐 죽은 듯 조용해졌어요. 시누이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지요. 혜진은 입을 떡 벌린 채 얼어붙었어요. 미선과 수지는 고개를 숙였지요. 창호는 당황한 표정으로 나를 쳐다봤어요. 나는 천천히 앞으로 걸어 나갔어요. 떨리는 다리를 억지로 움직였지요. 모든 시선이 나에게 쏟아졌어요. 조카의 돌잔치에 모인 수십 명의 사람들. 친척들, 친구들, 이웃들. 그들 앞에서 나는 입을 열었어요. 30년 동안 나는 이 집안의 며느리로 살았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계속 말했어요. 명절마다 음식을 하고 설거지를 하고 시누이들을 챙겼습니다. 하지만 단 한 번도 고맙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시누이들이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오히려 나는 짐이었어요. 쓸모없는 존재였어요. 돈을 못 벌으니까 집에만 있으니까. 하지만 나도 사람입니다.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나는 이 집안을 위해 내 인생을 바쳤어요. 젊음도, 꿈도, 건강도 다 내려놓았어요. 그런데
이게 내가 받아야 할 대우예요? 남편 창호가 일어서며 말했어요. 은희야, 여기서 이러지 마. 사람들이 다 보잖아. 봐야죠. 사람들이 다 봐야 해요. 나는 처음으로 남편에게 소리쳤어요. 당신은 나를 한 번이라도 아내로 존중한 적 있어요? 나를 사람으로 대한 적 있어요? 술만 마시면 폭력을 휘두르고 시누이들 앞에서 나를 무시하고. 그게 남편이에요? 창호의 얼굴이 굳었어요.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렸지요. 30년 동안 참았어요. 아이들 때문에, 체면 때문에 세상이 뭐라고 할까봐. 하지만 이제는 못 참겠어요. 나는 시누이들을 돌아보았어요. 나는 너희 집의 하녀가 아니야. 그리고 더 이상은 이렇게 살지 않을 거야. 침묵이 흘렀어요. 그 침묵 속에서 누군가 박수를 쳤지요. 할인이었어요. 그리고 준혁도 박수를 쳤어요. 몇몇 사람들이 따라 박수를 쳤지요. 나는 눈물을 흘렸어요. 30년 만에 처음으로 내 목소리를 냈지요. 돌잔치는 어색하게 마무리되었어요. 사람들은 하나둘 자리를 떴지요. 시누이들은 나를 피했어요. 남편은 아무 말 없이 차에 올랐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 안은 여전히 침묵이었어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두려움의 침묵이 아니라 결심의 침묵이었지요. 집에 도착하자 나는 방으로 들어가 짐을 쌌어요. 옷가지와 필요한 물건들을 가방에 담았지요. 창호가 방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은희야, 뭐 하는 거야? 나가요. 이 집에서. 미쳤어? 어디를 가겠다고. 어디든. 당신 없는 곳으로. 창호는 당황했어요. 하지만 더 이상 나를 막을 수 없다는 걸 알았지요. 준혁과 할인이 문 앞에 서 있었어요. 아이들은 내 편이었어요. 나는 가방을 들고 집을 나섰어요. 30년을 살았던 집. 하지만 한 번도 내 집이라고 느껴본 적 없는 곳. 문을 닫는 순간 나는 비로소 자유를 느꼈어요. 어머님, 여기 앉으세요. 준혁이 작은 원룸의 소파를 가리켰어요. 이곳은 준혁이 회사 근처에 얻어둔 자취방이었지요. 좁았지만 깨끗했어요. 무엇보다 남편이 없는 공간이었어요. 나는 조심스럽게 소파에 앉았어요. 가방 하나 달랑 들고 나온 56살 여자.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지요. 엄마, 일단 여기서 지내요. 제가 회사 기숙사로 들어갈게요. 안 돼. 내가 어떻게. 괜찮아요. 기숙사비도 얼마 안 해요. 엄마가 편히 쉬는 게 먼저예요. 준혁은 단호했어요. 할인도 주말마다 와서 함께 있겠다고 했지요. 아이들이 이렇게까지 해주는데 나는 대체 어떤 엄마였을까요? 눈물이 났어요. 그날 밤 나는 혼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어요. 30년 만에 처음으로 혼자만의 공간이 생겼지요. 조용했어요. 너무 조용해서 오히려 무서웠어요. 남편의 발소리를 경계할 필요도 없고 술 냄새를 맡을 필요도 없었어요. 하지만 자유가 주는 공허함이 가슴을 짓눌렀지요. 이제 나는 뭘 해야 할까요? 며칠 뒤 할인이 서류 봉투를 들고 왔어요. 엄마, 법률구조공단에서 상담 예약했어요. 내일 오전 10시. 할인아, 정말 이혼을 해야 할까? 엄마 아직도 망설이세요? 할인의 눈빛이 단단했어요. 엄마는 더 나은 삶을 살 자격이 있어요. 아빠한테 맞으면서 사는 게 정답일 리 없잖아요.
다음 날 나는 떨리는 마음으로 법률구조공단을 찾았어요. 젊은 여자 변호사가 나를 맞아주었지요. 김소연 변호사였어요. 그녀는 따뜻한 미소로 나를 안심시켜 주었어요. 어머님, 편하게 말씀하세요. 여기는 안전한 공간이에요. 나는 조금씩 이야기를 꺼냈어요. 결혼 생활, 폭력, 시누이들의 멸시, 그리고 돌잔치에서의 일. 말을 하는 동안 눈물이 계속 흘렀어요. 김소연 변호사는 조용히 들어주었고 메모를 했지요. 어머님, 충분히 이혼 사유가 됩니다. 가정폭력은 명백한 혼인 파탄 사유예요. 하지만 저는 돈도 없고 경력도 없어요. 이혼하면 어떻게 살죠? 김소연 변호사가 내 손을 잡았어요. 어머님, 30년 동안 전업주부로 가정을 돌보신 것도 기여도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하고 위자료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말요? 네. 어머님의 노동은 무가치하지 않아요. 그 말에 뭉클했어요. 30년이 헛되지 않다는 말. 내가 해온 일들이 의미 있다는 말. 처음으로 누군가 내 삶을 인정해 주었지요. 상담을 마치고 나오는 길, 발걸음이 조금 가벼워졌어요. 아직 갈 길이 멀었지만 적어도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위안이 되었지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동네 도서관 앞을 지나쳤어요. 문득 들어가고 싶었지요. 얼마 만에 도서관에 오는 걸까요? 결혼 전 25살 이후로 책을 읽어본 기억이 없었어요. 나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어서 오세요. 사서 데스크에 앉은 남자가 반갑게 인사했어요.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그는 온화한 인상이었지요. 명찰에는 자원봉사자 강민호라고 적혀 있었어요. 책 찾으시는 거 있으세요? 아니요. 그냥 편하게 둘러보세요. 여기 앉아서 읽으셔도 되고요. 나는 요리책 코너로 향했어요. 익숙한 분야였지요. 30년 동안 부엌에서 살았으니까. 책을 한 권 집어들었어요. 집밥의 재발견. 페이지를 넘기는데 가슴이 뛰었어요. 이 요리들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았지요. 요리에 관심 많으세요? 어느새 강민호 씨가 옆에 서 있었어요. 아, 네. 평생 요리만 했어요. 그렇군요. 저도 요리 좋아하는데 은퇴하고 나서 시간 나면 이것저것 해 먹어요. 뭐 하셨어요? 중학교 교사였어요. 작년에 정년 퇴임하고 이제 이렇게 도서관에서 봉사하면서 지내죠. 강민호 씨는 자연스럽게 옆 의자에 앉았어요. 요리 잘하시면 좋겠네요. 요즘은 유튜브 같은 데서 요리 콘텐츠가 인기잖아요. 유튜브요? 네. 제 딸이 보여주던데 집밥 레시피 올리는 분들이 구독자가 수십만 명이에요. 특히 어머님 세대의 손맛을 좋아하는 젊은이들이 많더라고요. 저 같은 사람이 그런 걸 할 수 있을까요? 강민호 씨가 웃었어요. 왜 못하겠어요? 한번 도전해 보시지 그래요. 그날 이후 나는 도서관에 자주 갔어요. 요리책을 읽고 인터넷으로 유튜브 영상들을 보았지요. 강민호 씨는 핸드폰 사용법부터 영상 촬영 방법까지 친절히 알려주었어요. 그는 내 이야기를 들어주었고 격려해 주었지요. 은희 씨, 이제라도 늦지 않았어요. 56이면 아직 젊어요. 하고 싶은 거 하세요. 그의 말이 용기가 되었어요. 나는 동사무소에서 열리는 요리 강습에도 등록했어요. 시니어 요리교실이라는 프로그램이었지요. 첫 수업날 나는 떨리는 마음으로 조리실에 들어갔어요. 안녕하세요, 정은희입니다. 다른 수강생들도 나와 비슷한 나이대였어요. 모두 인생 이모작을 꿈꾸는 사람들이었지요. 강사 선생님은 젊은 요리사였어요. 오늘은 떡볶이를 만들어 볼 거예요.
간단하지만 깊은 맛을 내는 게 핵심이죠. 나는 자연스럽게 재료를 다루었어요. 30년의 경험이 손끝에서 살아났지요. 고추장 양념을 만들고 떡을 볶았어요. 완성된 떡볶이를 맛본 강사가 눈이 커졌지요. 와, 이거 진짜 맛있는데요? 어머님, 요리 오래 하셨어요? 네. 30년 정도요. 손맛이 정말 좋으세요. 이 정도면 유튜브 하셔도 되겠어요. 다른 수강생들도 내 떡볶이를 맛보고 감탄했어요. 칭찬을 받는 게 낯설었어요. 하지만 기분이 좋았어요. 처음으로 내 요리 실력을 인정받는 기분이었지요. 수업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핸드폰이 울렸어요. 남편이었어요. 나는 잠시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지요. 은희야, 언제까지 이럴 거야? 집에 들어와. 싫어요. 뭐? 저 이제 제 인생 살 거예요. 내가 무슨 인생을 살아. 돈도 없는 주제에. 벌면 돼요. 나도 할 수 있어요. 전화를 끊었어요. 손이 떨렸지만 후회되지 않았어요. 나는 창문을 열고 밖을 바라보았어요. 저녁 노을이 아름다웠지요. 오랜만에 보는 노을이었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희망이었어요. 작은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했어요. 아직 작고 약했지만 분명 살아 있었지요. 나는 이 불씨를 지켜야 했어요. 그리고 활활 타오르는 불꽃으로 만들어야 했어요. 내 인생의 불꽃으로. 여보, 문 열어. 남편의 목소리가 현관문 밖에서 울려 퍼졌어요. 나는 소파에서 벌떡 일어났지요.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어떻게 이 주소를 알았을까요? 문이 쿵쿵 울렸어요. 은희야, 나 알아. 내가 안에 있는 거. 당장 나와. 이웃들이 불편해할 것 같았어요. 나는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었지요. 남편은 술에 취해 있었어요. 붉어진 얼굴, 풀린 눈빛, 익숙한 모습이었지요.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남편 두고 집 나와서 조용히 해요. 이웃들 다 들어요. 들으면 어때? 내가 왜 조용히 해야 돼? 창호가 안으로 밀고 들어오려 했어요. 나는 문을 막아섰지요. 들어올 수 없어요. 여긴 당신 집이 아니에요. 뭐? 내가 감히. 창호의 손이 올라왔어요. 순간 몸이 움츠러들었지요. 30년 동안 맞아온 기억이 몸에 새겨져 있었어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복도 끝에서 누군가 다가왔지요. 거기 뭐 하시는 거예요? 옆집 남자였어요. 30대로 보이는 그는 단호한 표정으로 다가왔지요. 당신이 누군데 끼어들어? 경찰 부를까요? 여기서 소란 피우시면 안 됩니다. 남편은 옆집 남자를 노려보다가 이를 갈았어요. 은희야, 너 두고 보자. 이게 끝이 아니야. 남편은 비틀거리며 계단을 내려갔어요. 나는 그제야 숨을 쉴 수 있었지요. 옆집 남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괜찮으세요? 저 사람이. 네. 감사합니다. 힘드시면 경찰에 신고하세요. 여기 제 연락처예요. 그는 명함을 건네주고 돌아갔어요. 나는 문을 닫고 주저앉았지요.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남편은 포기하지 않을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시누이들이 단체로 문자를 보냈어요. 새언니, 오빠가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아세요? 가정을 지키는 게 여자의 도리 아닌가요? 애들 생각은 안 하세요? 이혼하면 애들만 상처받아요. 이 나이에 혼자 살면 어쩌려고요? 현실을 보세요. 문자를 읽는데 화가 치밀었어요. 30년 동안 나를 무시하고 멸시하던 사람들이 이제 와서 가정의 중요성을 말하다니. 나는 답장을 보냈지요. 제 인생은 제가 결정합니다. 더 이상 연락하지 마세요. 하지만 문자는 계속 왔어요.
전화도 걸려왔지요. 나는 결국 번호를 차단했어요. 며칠 뒤 요리 강습에 갔는데 분위기가 이상했어요. 수강생들이 나를 보며 수군거렸지요. 쉬는 시간에 한 아주머니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은희 씨, 혹시 남편분이 여기 오셨어요? 네. 어제 조리실에 남자분이 오셔서 은희 씨 찾으시더라고요. 강사 선생님이 개인정보라 알려줄 수 없다고 했는데 막 소리 지르고 가셨어요. 남편이었어요. 그는 나를 찾아다니고 있었지요. 등골이 오싹해졌어요. 수업이 끝나고 나오는데 남편이 건물 앞에 서 있었어요. 나는 걸음을 멈추었지요. 남편이 다가왔어요. 은희야, 집에 가자. 내가 잘못했어. 싫어요. 내가 뭘 할 수 있는데 돈도 없고 경력도 없는 주제에 그건 당신이 정할 일이 아니에요. 너 지금 미쳤어? 이 나이에 뭘 하겠다고. 남편의 목소리가 커졌어요. 사람들이 쳐다보았지요. 나는 핸드폰을 꺼내 들었어요. 경찰 부를 거예요. 계속 이러시면. 뭐, 내가 감히 나한테. 창호가 내 핸드폰을 낚아채려 했어요. 그 순간 누군가 창호의 팔을 잡았지요. 강민호 씨였어요. 아저씨, 그만하세요. 당신은 누구야? 도서관에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은희 씨를 괴롭히지 마세요. 괴롭히긴. 이 사람 내 아내야. 아내라고 해서 폭력을 휘둘러도 된다는 법은 없습니다. 강민호 씨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어요. 남편은 주먹을 쥐었다가 풀었지요. 주변에 사람이 많았기 때문이에요. 그는 이를 갈며 물러났어요. 은희야, 너 정말 후회할 거야. 남편이 떠나고 나는 그제야 무너졌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지요. 강민호 씨가 내 팔을 붙잡았어요. 은희 씨, 괜찮으세요? 죄송해요. 패 끼쳐서. 무슨 말씀을. 경찰에 신고하셔야 해요. 경찰에. 네. 접근 금지 명령을 받을 수 있어요. 이렇게 계속 스토킹하면 안 되죠. 강민호 씨는 나를 근처 경찰서까지 데려다 주었어요. 경찰관 앞에서 나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지요. 30년의 폭력, 최근의 스토킹, 협박 문자. 경찰관은 진지하게 들었어요. 어머니, 이건 명백한 가정폭력이고 스토킹입니다. 신고하시겠어요? 나는 망설였어요. 신고하면 돌이킬 수 없었어요. 하지만 이대로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지요. 네, 신고하겠습니다. 그날 밤 준혁과 할인이 찾아왔어요. 두 아이는 그동안 모은 증거 자료를 모두 제출했지요. 영상, 녹음 파일, 폭력의 흔적이 담긴 사진들. 경찰은 즉시 수사에 착수했어요. 며칠 뒤 남편이 경찰서에 출석했다는 연락이 왔어요. 가정폭력과 스토킹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고 했지요. 접근금지 명령도 신청 중이라고 했어요. 엄마, 이제 아빠가 함부로 못 와요. 할인이 내 손을 잡았어요. 우리가 엄마 지킬게요. 준혁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는 눈물을 흘렸어요. 두려웠지만 동시에 해방감이 느껴졌지요. 더 이상 맞으며 살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 더 이상 눈치 보며 살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 다음 날 나는 다시 요리 강습에 갔어요. 그리고 유튜브 채널을 만들기로 결심했지요. 강민호 씨와 아이들이 도와주기로 했어요. 은희의 밥상. 어때요? 강민호 씨가 제안한 채널 이름이었어요. 좋아요. 제 밥상이니까요. 나는 미소 지었어요. 30년 동안 다른 사람들을 위해 차렸던 밥상. 이제는 나를 위한, 그리고 나를 응원하는 사람들을 위한 밥상을 차릴 시간이지요. 첫 영상을 찍던 날 나는 카메라 앞에 서서 말했어요. 안녕하세요.
정은이입니다. 오늘은 제가 30년 동안 만들어 온 된장찌개를 소개할게요. 손이 떨렸지만 목소리는 단단했어요. 나는 더 이상 누군가의 그늘이 아니었어요. 나는 정은이, 56살의 새로운 시작이었지요. 엄마, 조회수 봤어요? 할인이 핸드폰을 내 앞에 들이밀었어요. 화면에 숫자가 보였지요. 32,487. 내가 올린 된장찌개 영상의 조회수였어요. 일주일 만에 3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내 영상을 봤다는 뜻이었어요. 이게 많은 거야? 많은 정도가 아니죠. 첫 영상으로 이 정도면 대박이에요. 댓글을 읽어 내려갔어요. 눈물이 핑 돌았지요. 우리 엄마 손맛이 느껴져요. 오랜만에 집밥 생각나네요. 56에 유튜브 시작하시다니 존경스러워요. 요즘 집밥이 그리웠는데 따라 만들어 봐야겠어요. 은희 선생님 계속 올려주세요. 응원합니다. 낯선 사람들이 나를 응원하고 있었어요. 30년 동안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칭찬들이었지요. 나는 떨리는 손으로 답글을 달기 시작했어요. 감사합니다. 다음엔 더 맛있는 레시피 가져올게요. 강민호 씨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은희 씨, 대박 났어요. 제 친구들한테도 소문났어요. 다들 영상 기다린대요. 정말요? 저 같은 사람 영상을. 은희 씨 손맛이 진짜예요. 요즘 젊은 사람들 집밥 그리워하거든요. 엄마 음식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다음 영상 준비에 들어갔어요. 이번엔 김치찌개였지요. 할인이 카메라를 잡았고 준혁이 조명을 도왔어요. 강민호 씨는 편집을 맡았어요. 자, 시작합니다. 엄마, 편하게 하세요. 나는 김치를 썰며 이야기했어요. 김치찌개는 김치가 중요해요. 너무 익은 김치보다는 적당히 익은 김치가 좋아요. 그리고 돼지고기는 앞다리살을 쓰면 국물이 더 깊어져요. 카메라 앞에서 이야기하는 게 점점 자연스러워졌어요. 30년 동안 해온 요리였고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는 일이었지요. 손은 저절로 움직였어요. 자, 이렇게 끓이면 됩니다. 간단하죠? 영상을 올리고 이틀 뒤 조회수가 10만을 넘었어요. 구독자도 5천 명이 넘었지요. 댓글도 폭발적으로 늘어났어요. 이 영상 보고 엄마한테 전화했어요. 보고 싶다고. 은희 선생님 덕분에 요리에 자신감 생겼어요. 할머니 생각나서 울었어요. 이런 맛이었는데 사람들의 이야기가 내 마음에 닿았어요. 내 요리가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있었지요.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니. 65년을 살면서 처음 느끼는 감정이었어요. 한 달이 지나자 출판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은희 선생님, 책 내실 생각 없으세요? 은희의 밥상 레시피북으로요. 책요? 제가 책을요? 네. 요즘 중장년층 유튜버들이 인기거든요. 특히 집밥 레시피는 수요가 많아요. 나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책이라니. 평생 요리책을 보기만 했는데 내가 요리책을 쓴다고요? 강민호 씨가 격려했어요. 은희 씨 하세요. 은희 씨 레시피는 특별해요. 30년의 경험이 녹아있잖아요. 준혁과 할인도 찬성했지요. 엄마, 당연히 해야죠. 우리가 도울게요. 나는 떨리는 마음으로 출판 계약서에 사인했어요. 정은이. 내 이름이 저자란에 들어간다는 게 신기했지요. 레시피를 정리하고 사진을 찍는 동안 방송국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아침 정보 프로그램에 출연해달라는 요청이었지요. 은희 선생님 스토리가 감동적이에요. 56에 새 출발하시는 모습이요. 방송 출연 전날 밤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떨렸지요.
전국에 내 얼굴이 나간다니.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남편이 보면 뭐라고 할까? 엄마, 떨지 마세요. 엄마는 잘하실 거예요. 할인이 내 손을 꽉 잡았어요. 방송국 대기실에서 기다리는데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메이크업을 받고 거울을 보았지요. 낯선 내 모습이 보였어요. 화장을 한 얼굴. 오랜만에 보는 생기 있는 표정이었어요. 은희 선생님, 준비되셨어요? 스태프가 스튜디오로 안내했어요. 조명이 환했지요. MC가 따뜻하게 맞아주었어요. 안녕하세요, 은희 선생님. 요즘 유튜브에서 화제시잖아요. 네, 감사합니다. 56에 유튜브를 시작하셨다고요.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것 같은데요. 나는 숨을 깊이 들이쉬고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30년 동안 전업주부로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깨달았어요. 제 인생이 사라지고 있다는 걸. 그래서 용기를 냈습니다. 가족들 반응은 어땠어요? 아이들이 제일 많이 도와줬어요. 저를 믿어줬고 응원해줬어요. 혹시 남편분도? 순간 숨이 막혔어요. 하지만 나는 정직하게 대답했지요. 남편과는 지금 따로 살고 있어요. 제 선택이었습니다. 스튜디오가 잠시 조용해졌어요. MC가 내 손을 잡았어요. 용기 있는 결정이셨네요. 응원합니다. 실시간 댓글창에 글들이 올라왔어요. 멋지세요. 응원합니다. 나도 용기 내야겠어요. 은희 선생님 보고 힘 얻었어요. 방송이 끝나고 핸드폰을 켰더니 메시지가 폭주했어요. 구독자가 10만 명을 돌파했지요. 책 예약 주문도 쏟아졌어요. 엄마, 대박 났어요. 준혁이 환호했어요. 하리는 눈물을 흘렸지요. 엄마, 정말 자랑스러워요. 강민호 씨도 축하 전화를 걸어왔어요. 은희 씨, 축하해요. 이제 시작이에요. 나는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햇살이 따스했지요. 봄이 오고 있었어요. 56, 나의 봄이 이제야 찾아왔지요. 그날 밤 나는 다음 영상을 준비하며 카메라를 켰어요. 안녕하세요. 은희의 밥상입니다. 오늘은 특별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30년 동안 저는 다른 사람을 위해 밥을 지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나를 위해 그리고 여러분을 위해 밥상을 차리려고 합니다. 손이 떨리지 않았어요. 목소리도 떨리지 않았어요. 나는 더 이상 무너지지 않았지요. 나는 정은이, 누군가의 아내가 아니라 나 자신이었어요.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용기가 되길 바랍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고 하잖아요. 여러분도 용기 내세요. 저도 할 수 있었으니까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영상을 올리고 댓글을 읽었어요. 수백 개의 응원 메시지. 나는 한 줄 한 줄 읽으며 답글을 달았지요. 이 사람들과 나는 함께 걷고 있었어요. 새로운 시작을 향해. 밤하늘에 별이 반짝였어요. 나는 미소 지었지요. 이제 시작이에요, 정은이. 내 이름으로, 내 무대에서. 은희 씨, 누가 찾아왔어요. 강민호 씨의 전화를 받고 도서관으로 향했어요. 누굴까? 출판사 사람일까? 아니면 방송 관계자일까? 설레는 마음으로 도서관 문을 열었지요. 그런데 로비에 서 있는 사람을 보는 순간 나는 얼어붙었어요. 남편이었어요. 그는 초라한 모습이었어요.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옷도 구겨져 있었어요. 예전의 기세등등함은 온데간데 없었지요. 그는 나를 보자 고개를 숙였어요. 은희야, 왜 왔어요? 나는 냉정하게 물었어요. 창호는 주머니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지요. 이혼 동의서, 사인했어. 봉투를 받아들었어요. 손이 떨렸지요. 30년의 결혼 생활이
이 종이 한 장으로 끝나는 거였어요. 그리고 미안하다. 남편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내가 너무 못됐어. 30년 동안 널 사람 취급도 안 했지. 때리고 무시하고 짐 취급했어. 내가 떠나고 나서야 알았어. 내가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남편이 계속 말했지요. 요즘 너 방송 나오는 거 봤어. 유튜브도 보고. 은희야, 너 정말 빛나더라. 내가 그동안 얼마나 큰 걸 짓밟아 왔는지 그제야 알았어. 이제 와서 그런 말 해봤자 소용없어요. 내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알아, 알아. 그래도 한 번은 말하고 싶었어. 미안하다고. 그리고 남편이 눈물을 흘렸어요.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30년을 함께 산 사람, 두 아이의 아버지, 한때는 사랑했던 사람, 하지만 동시에 나를 무너뜨린 사람, 나를 짓밟은 사람이었지요. 나는 고개를 저었어요. 안 돼요. 은희야. 당신은 30년 동안 나를 사람으로 보지 않았어요. 매일 폭력을 휘둘렀고 나를 무시했어요. 시누이들 앞에서 나를 하녀처럼 부렸고 한 번도 고맙다는 말을 한 적 없었죠. 목소리가 떨렸지만 계속 말했어요.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나요? 30년이 돌아오나요? 내가 잃어버린 시간이 돌아오나요? 나도 변할 수 있어. 정말이야. 변한다고 해도 나는 이제 당신과 함께 있고 싶지 않아요. 남편의 얼굴이 무너졌어요. 나는 이제 누구의 아내로가 아니라 나 자신으로 살 거예요. 정은이로 살 거예요. 남편은 한참을 서 있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내 선택을 존중할게. 미안해, 은희야. 정말 미안해. 그는 돌아서서 걸어갔어요. 뒷모습이 쓸쓸했지요. 하지만 나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30년 전의 나였다면 돌아섰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지금의 나는 달랐어요. 강민호 씨가 다가왔어요.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이제 정말 끝났네요. 후회 안 하세요? 아니요. 전혀요. 그날 밤 아이들과 함께 작은 파티를 열었어요. 이혼을 축하하는 자리였지요. 엄마, 축하해요. 이제 진짜 자유예요. 할인이 샴페인을 따랐어요. 앞으로 엄마가 하고 싶은 거 다 하세요. 준혁이 잔을 부딪혔어요. 우리는 웃고 울었어요. 슬프지만 동시에 행복한 밤이었지요. 며칠 뒤 책이 출간되었어요. 은희의 밥상 56, 나를 위한 레시피. 서점에 내 책이 진열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달려갔어요. 책장에 꽂힌 내 책, 표지에 적힌 내 이름. 정은희. 선생님, 사인 좀 해주세요. 독자 한 명이 책을 들고 다가왔어요. 선생님 영상 보고 용기 얻었어요. 저도 48인데 이혼하고 새 출발했거든요. 선생님이 제게 큰 힘이 됐어요. 고맙습니다. 응원할게요. 사인을 해주며 나는 깨달았어요. 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고 있다는 것을. 유튜브 구독자는 30만 명을 넘었어요. 책은 베스트셀러가 되었지요. 방송 출연 요청도 끊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무엇보다 소중한 건 매일 아침 카메라 앞에 서는 나 자신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은희의 밥상입니다. 더 이상 떨리지 않는 목소리. 더 이상 주저하지 않는 손길. 나는 당당했어요. 어느 날 강민호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은희 씨, 저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요. 네, 말씀하세요. 은희 씨 덕분에 저도 많이 변했어요. 은희 씨를 보면서 용기를 얻었거든요. 제가요? 네. 그래서 혹시 괜찮으시다면
저랑 가끔 같이 시간 보내실래요? 친구로요. 강민호 씨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나는 미소 지었지요. 좋아요. 친구로. 56. 나는 비로소 내 인생의 주인이 되었어요. 누군가의 아내도 누군가의 며느리도 아닌 오롯이 나 자신. 며칠 뒤 큰 강연회에 초대받았어요. 주제는 인생 이모작이었지요. 무대에 서자 수백 명의 사람들이 나를 바라봤어요. 조명이 환했어요. 안녕하세요. 정은희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저는 56의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셨나요? 아니에요. 지금이 가장 빠른 때예요.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누군가는 눈물을 흘렸지요. 30년 동안 저는 다른 사람의 그늘에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제 빛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용기만 내세요. 강연이 끝나고 많은 사람들이 다가왔어요. 선생님, 힘 얻었어요. 저도 용기 낼게요. 선생님이 희망이에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어요. 별들이 반짝였지요. 예전보다 더 밝게 빛나는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나는 카메라 앞에 섰어요. 안녕하세요. 은희의 밥상입니다. 오늘은 특별한 레시피를 준비했어요. 바로 나를 위한 밥상입니다. 나는 천천히 요리를 시작했어요. 내가 좋아하는 재료들, 내가 좋아하는 맛, 누구를 위한 것도 아닌 오롯이 나를 위한 밥상이었지요. 30년 동안 저는 다른 사람을 위해 밥을 지었어요. 하지만 오늘은 나를 위해 밥을 짓습니다. 여러분도 오늘은 자신을 위한 밥상을 차려보세요. 영상을 올리고 댓글을 확인했어요. 수천 개의 응원 메시지가 올라와 있었지요. 창밖으로 햇살이 쏟아졌어요. 따스했어요. 나는 미소 지으며 중얼거렸지요. 정은이, 너는 이제 자유야. 56. 나는 비로소 나를 되찾았어요. 더 이상 침묵 속에 살지 않고 존중받으며 내 길을 걷지요. 매일 아침 카메라 앞에 서서 사람들에게 따뜻한 한 끼를 전해요. 이제 내 인생의 주인은 오롯이 정은이, 나 자신이에요. 그리고 이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지요.